그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네리턴스에 비해서 컴포지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이 디자인 패턴에서는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뭐 컴파일 타임에 서버 크래싱을 또 회피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인데, 요거 두 번째 거는 이제 자바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델리게이션이라는 게 또 있는데, 델리게이션이 뭐죠? 위임하는 거죠, 위임. 그죠? 델리게이션. 이것도 그 일종의 컴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델리게이션은 뭐냐면은 A가 워크 1, 2, 3 하는데 항상 내부적으로 B라는 놈한테 다 일 시켜버리는 겁니다. A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B, C, D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A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나는 B한테 다 이식을 시킨다. 뭐 이게 그 일종의 프락시 패턴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델리게이션 같은 걸 씀으로써 리유스 메커니즘이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B라는 놈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B라는 놈을 직접 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메소드랑 내가 원하는 메소드, 그 시그너처가 달라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하나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댑터 같은 게 되겠죠. 어댑터 같은 거. 그럼 중간에 어댑터를 넣어가지고 이 어댑터를 내가 A를 콜하면 얘가 A 프라임을 콜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그너처를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의 실적 구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클라이언트는 A만 보면은 코딩할 수 있고, 실제 A는 항상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B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유스가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 이게 이네리턴스랑 parameterized types, 그러니까 지네릭스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리유스라는 게 이제 지네릭스 같은 게 뭐 컬렉션의 그 스트링에 대한 컬렉션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인티저에 대한 컬렉션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리유스니까 이건 아주 큰 부분은 아니죠. 이거는. parameterized types는 이제 그러니까 지네릭스는 필요한 데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네릭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 스트롱 타이핑이 있다는 거는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 체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코드 오류를, 그 타입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리유스 메커니즘이 동작하도록 패턴이 도와주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컴포지션과 이네리턴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델리게이션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자인 패턴 책에는 그 지네릭스를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랭귀지별로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일단 이게 뭐 특정한 랭귀지를 전제로 하고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것은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건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코딩을 했느냐, 이걸 잘 이해하는 건데, 어, 런타임하고 컴파일 타임 구조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그 실제 내가 코드를 봐가지고는 이게 런타임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바도 마찬가지인데, 자바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표현하죠? 오브젝트 쓰는 데 있으면은 다 레퍼런스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일종의 포인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생각이 돼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컴포지션, 그러니까 그 에그리게이션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A 안에 B라는 게 선언이 돼 있으면 필드 멤버 필드로 결국은 B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B가 다른 뭐 C라는 또 다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또그 뭐냐 에그리게이션 된지 레퍼런스 된지 어소시에이션 된지 그걸 알 방법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에그리게이션이냐 어소시에이션이냐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에그리게이션은 뭐냐면은, 에그리게이션은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객체가 하나의 객체를 몸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컬렉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에그리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하는 그 전담되는 일을 내가 파트를 이렇게 아까 그 A, B 얘기를 했었는데, 역할을 1타입의 일을 하는 놈을 전담하는 놈을 내가 B를 만드는데, 얘는 내가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예요. 만든 객체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A가 일을 하는 건데, A 부분으로서 일해주는 하나의 파트로서 일해주는 놈을 내가 B라고 따로 이제
A란 클래스가 너무 커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 중에 특정한 업무는 B라는 놈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외부에 노출하기 위한 클래스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A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까 어댑터나 이런 것처럼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뭔가 이 다른 일을 잘하고 있는 놈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퍼런스인데, 근데 코드를 보면은 다 그냥 BB라고 이렇게 필드로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게 컴포지션으로 된 건지, 에그리게이션으로 된 건지,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으로 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냥 자바에서 레퍼런스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은 이게 무슨 패턴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이 패턴은 에그리게이션 이걸 쓰는 거구나. 이 패턴은 그냥 어소시에이션 이걸 쓰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한 클래스들을 혹은 오브젝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실제 런타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코딩한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패턴이 없으면 뭐 의도를 물어봐야 되겠죠.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왜 이렇게 코딩했느냐, 아니면 코드 다 쫓아다니면서 얘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또 패턴 이름이 있으면 얘가 어떤 의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핵심적인 맨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결국은 코드라는 것은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리고 발전을 하게 돼 있고, 아까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매번 처음에 코딩할 때는 굉장히 대충 해놓고 나중에 가서 나중에 고치지, 이런 식으로 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 매번 코드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스로우웨이를 다 계속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봤으니 열심히 공부했네, 버려, 다시 코딩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내가 어떤 어느 스코까지는 실제로 요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일스톤을 가지고 이 마일스톤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고민합니다. 내가 버전 1에서 이만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요만큼 개판, 그 다음 달에 또 요만큼 또 개판, 그래가지고 또 다 버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설계를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어려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적어도 만약에 비즈마스터 6 설계한다 했을 때 비즈마스터 6가 요구하는 어떤 레벨이 있으면은 그 레벨까지 고민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타임 프레임이 있을 거고, 그게 맞춰가지고 그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항상 코드 같은 것들이 그게 맞춰가지고, 지금 당장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 안에 부분들을 슈도 코드로 넣어놓든지, 그러니까 널 코드로 넣어놓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코멘트를 달아서 투두라든가 픽스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아주 필요한 것만 나이브하게 딱 해놓고 나중에 고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비헤비어는 일단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버전 단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갈 텐데, 어쨌든 그런 어떤 완결성을 생각한 코딩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라는 것이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변경을 고려한 설계를 쉽게 해준다는 거죠. 패턴들이 대부분 다 변경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디펜던시 줄여가지고 루스 커플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패턴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고,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원칙들, 컴포지션 혹은 델리게이션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패턴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 그를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코드, 리유즈 가능한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패턴 카탈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아까 전에 이미 얘기를 좀 충분히 했는데, 내가 이제 코딩할 때 서브 클래싱을 할 거냐, 컴포지션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 디자인 패턴에서 가이드하는 것은 일단 컴포지션이 좀 더 우선시 된다는 거, 컴포지션을 먼저 고려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새로 컴포지션 되는 그 객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객체, 뭐가 그 페어런트 클래스에서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서브 클래싱과 컴포지션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화이트 박스 리스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페어런트 클래스를 정확하게 동작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차례들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들이 많다는 거죠. 화이트 박스 리스로 해서 규모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컴포지션은 그 인터페이스라든가 뭘 가지고 딱 시그너스를 정의해 가지고 어떤 컨셉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블랙박스 리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버라이드를 할 때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물론 다큐멘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실수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 애니링크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사이트에서도 그 서브 클래싱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버라이드 안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드 한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오동작 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돼야 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그 인베딩 된 B라는 객체에 대해서 추가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A라는 자체에서 메소드 시그너스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동작상에서 새로운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게 서브 클래싱 방법을 썼을 때는 어쨌든 그 클래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컴포지션을 썼을 때는 그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플렉스블 하다는 게 컴포지션 장점이고, 그리고 실제 B라는 그 인베딩 된 객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컴포지션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유도가 높겠죠. 서브 클래싱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페어런트의 구조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 서브 클래싱을 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행동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것은 뭐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입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포드 명확한데 컴포지션을 썼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포지션을 이제 뭐 특정 기능을 떼가지고 이 컴포지션을 써서 하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가 되는 A란 클래스를 노출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A란 클래스가 노출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안에 들어간 B란 클래스 노출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B란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단순 명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브 클래싱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요거 이제 몇 가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클래스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가이드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포지션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패턴을 추출하고, 대사용성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 가능성을 고민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것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나이박의 그 리얼 월드를 모사해서 만든 것에서 좀 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잘 뽑아내는 부분들, 앱스트랙트한 어떤 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존재를 잘 추출해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그 설계 원칙에 대해서 한 가지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